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윤동주는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몸살을 앓고,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이 죽고 아프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지금 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상황이죠.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뭐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일본도 그렇고, 스페인, 이탈리아, 뭐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들도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코로나를 잘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라는 있습니다. 나라는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제시대라는 게 뭐냐면,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나라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 교민들, 해외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교민들이 지금 막 미국이든 이탈리아든 뭐 남미든 유럽이든 간에 코로나가 막 너무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 전세기 막 보내주고 해서 전세기 타고 막 한국으로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세기 타고 돌아온 이탈리아 교민들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울었다고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정말 새삼 다시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 교민들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는 나라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상태였었던 거죠. 윤동주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일제시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 일제 식민지 시대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생각을 하겠죠. 왜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른들이 다 잘못한 건데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다 책임져야 돼. 나는 뭐 나대로 어떻게 혼자 잘 살아볼 궁리를 해보든가. 차라리 그냥 일제에 붙어버릴까? 친일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동주는 그러지 않았어요. 윤동주는 이 시대에 자기가 태어난 거지,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제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부끄럽다는 그런 감정이 항상 많았어요. 그리고 윤동주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절친인데 사실은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송몽규라는 동갑내기 사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고 같이 시도 쓰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이 송몽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모의를 해서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대한 어떤 반란을 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송몽규도 시를 쓰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시든 뭐 글이든지 간에 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나 어떤 글을 쓰더라도 그런 걸 써야 된다. 막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제 저항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윤동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윤동주는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는 썩 자기 스타일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송몽규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윤동주가 이제 연희전문학교를 그 당시 이제 연세대학교 전신을 이제 연희전문학교라고 하는데 연희전문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일제가 더 심하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조선어로 된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라. 소위 말하는 그런 거를 창씨 개명이라고 합니다. 창씨 개명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윤동주와 송몽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조선에서 있기보다는 어떤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창씨 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여권 같은 거 이렇게 어디 해외여행이나 육지로 여러분 여행 갈 때 보면 육지로 갈 땐 여권 없구나. 근데 이제 해외여행 가고 이럴 때는 여권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면 여권 같은 걸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권의 이름이 일본어로 된 이름이어야만 이제 일본을 유학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창씨 개명까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윤동주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많이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윤동주 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감정이 뭐냐? 정서라고 하죠. 정서. 여러분 정서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 정서가 어떤 게 있어요? 정서 감정하면 일단 기쁨도 있죠. 그 다음 슬픔, 그 다음 그리움, 사랑, 설레임, 공포, 질투, 부끄러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또 우리한테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감정이 부끄러움이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에 동물
키우는 학생들 있죠. 개나 고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가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요? 똥오줌 못 가린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나요? 그리고 아주 갓난 아기들, 1살짜리 아기가 똥오줌 싼다고 부끄러워하는 거 봤습니까?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함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동주는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 많았고 그에게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존중감이 높았던 인물이에요. 나는 이런 고귀한 마음을 갖고 이런 아름다움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비하면 부끄러움을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기가 정말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철면피라고 그러죠. 낯짝이 두껍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윤동주가 그만큼 고귀한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 일단 외면적인 부끄러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외적인 부끄러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가 옷이 뭐 어떻게 잘못 찢어졌다든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거울에 비춰봐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면이라는 거를 우리 속마음,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거울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돌아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돌아볼 때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잠시라도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정말 혼자 있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시끌벅적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막 못 견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성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외향적인 사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외향적인 사람도 성격도 좋은 성격이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성격은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용하고 많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더라도 가만히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 좀 내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성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외향적이고 막 발랄하고 막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만 되게 우리가 좋은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보이고 조용히 자기 혼자 뭔가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내성적인 성격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성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윤동주는 조금 내향적인 그런 성격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윤동주가 마냥 소심하고 이런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윤동주는 일단 여기 얼굴이 보이시나요? 여기 얼굴 보면 좀 잘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윤동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굉장히 착했어요. 그리고 시도 잘 썼습니다. 감수성도 매우 훌륭했고, 그리고 운동도 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느질도 잘했어요. 바느질. 윤동주가 의외죠. 그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축구부 하면서 축구 대회 있고 이러면은 그 축구 선수들 그 티셔츠에 그 번호 쓰여 있잖아요. 그 번호를 친구들 그 등 번호를 윤동주가 다 일일이 손바느질 해가지고 그거를 다 붙이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윤동주는 참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윤동주에게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윤동주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윤동주에게는 나라가 없었어요. 윤동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 윤동주의 가장 큰 상처였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윤동주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가 없으면 나라를 되찾아야 되잖아요. 되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굉장히 그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 제목이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자화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그린 거잖아요. 자기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화상은 자기 마음을 그리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볼까요?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동주의 마음이 좀 보이나요? 이 시에서?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여기 자화상해라는 시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 게 뭘까요? 이 시에서 보면 거울은 안 나오죠.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우물이 나옵니다. 우물. 이 우물의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물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릴 때 우물을 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가 물이 워낙 귀하죠. 그래서 우물에 물 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렇게 내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그 우물 속에 그 하늘도 비춰지고 뭐 나무도 비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동주도 우물로 찾아가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1년부터 다시 꼼꼼히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한번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1년부터 보죠.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이게 뭐 하는 행동일까요? 이런 거를 두 글자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산 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간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 아이고 이게 필기가 안 되나? 외딴 곳입니다. 잠시만. 외딴 곳.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막 사람들 많고 시끄럽고 막 할 일 많고 막 이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이 우물을 봐야죠. 그러면 이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아 성찰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연결고리. 이거를 매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어떻게 찾아가요? 홀로 찾아가야 돼요. 홀로. 홀로. 중요한 건 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너무 외향적인 사람이 꼭 좋은 성격은 아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되고 홀로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많은 대화를 해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때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따지자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 6대4 정도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게 6,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4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가만히 제발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사납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본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성찰이죠. 성찰. 자,
그래서 그 우물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두 번째 연 보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오, 우물 속에 있는 얘네들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다 어때요? 다 어떤 존재들인가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연. 그 다음에 자연에서 또 굉장히 우리가 보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싫은 거. 그죠? 모기, 파리 이런 거 안 좋죠. 근데 얘네는 정말 자연과 어떤 뭐라고 할까?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잖아요. 아름다움 있고 자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어떤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물 속의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깨끗한 자연 그 순수한 순수도 하나 더 추가할까요? 순수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나이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화자 자신이죠. 그러니까 윤동주 자신입니다. 윤동주 자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 왜 미워요? 아까 선생님 수차례 강조했죠? 윤동주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왜 나는 송명규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 부끄러운 나라에 태어났는가. 이거는 뭐 일제시대를 만든 어른들을 원망하고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 이런 건 뭐죠? 자기 연민이죠.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우리가 자기 반성도 중요하지만 자기 연민도 필요합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너무 자기를 세게 반성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 뭐 자살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성찰하라는 게 모든 책임을 다 자기 자신에게 다 지우고 너가 죽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물론 성찰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가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윤동주도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일제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질적으로 송몽규랑은 다르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나서는 또 성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그런 성격으로 태어난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엾어지는 거죠. 가엾어집니다. 그래서 도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나이가 또 미워져요.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움에서 자기 연민, 가엾음에서 다시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 미워졌다가 불쌍해졌다가 자기 자신 또 용서하고 싶기도 하다가 또 변명하고 싶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나약하지? 막 이러면서 또 미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건 뭐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워진다라는 게 또 무슨 얘기인가? 자,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자, 여러분, 이거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에 사나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연에서는 사나이가 없어요. 그죠? 사나이가 없는데 여기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추억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추억처럼. 이게 뭐냐? 이 윤동주가 그리워진다라는 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현재 나중에 이제 윤동주가 자라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갈 때 뭘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창씨 개명을 해야 됐었죠. 창씨 개명. 그러면서 이 창씨 개명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결정적인 어떤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윤동주가 막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하다가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굉장히 순수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창씨 개명도 안 하고 본래 내 이름 갖고 내 순수한 조선인으로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수하게 살았었는데, 그 과거의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워집니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추억처럼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과거에 순수했던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자신, 순수했던 자아,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죠? 그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하다가 좀 불쌍히 여기다가 결국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가 순수했었어. 그래, 내가 과거에 때로는 사람에게 과거가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동주가 과거에 그래 내가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니까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다. 돌아가려고 노력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다. 자화상. 그래서 이 자화상이라는 시는 자아 성찰의 가장 완벽한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오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자화상이라는 시를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